방송에 앞서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묵영훈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이 일본에서 열린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비난하는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지난 2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윤미향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의원, 국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까지 넘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되었는데요. 결국 시민단체가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엄마 부대와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의원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안과에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뜬금없이 단식 중인 이재명이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4일 2차 소환에도 결국 불응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 관련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그 민주당 대표가 원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오늘 출석을 해라, 이렇게 좀 소환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출석한 거죠. 소환 불응. 그렇습니다. 당초 30일 날 소환 통보 받았다가 불응하셨고, 네. 오늘도 불응하신 걸로.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제 소환 불응이면 이거는 체포 영장도 일반인이면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기준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오늘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보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자신이 수사 무마 대상으로 지목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형 씨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조형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습니다. 허위 내용인 김만배 씨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신앙림 씨가 자문위원이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당시 김만배 씨는 조형 씨에게 이 형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중심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조형 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신앙림 씨와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 양해해달라며 입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김만배 씨가 조형 씨에게 대선 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최근 검찰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는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4일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빼돌려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는데 이번에 이 혐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받고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데 이 6개월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자신의 책 3권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강변한 데 대해 책은 면세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지요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만우 명예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 원 보태줬다는 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얼마나 돈 주고 싶었으면 부가가치세 핑계까지 끌어댔을까요? 대장동 도둑들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참고로 이만우 명예교수는 한국회계학회와 세무학회 회장,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한 국내 최고 권위의 세법 전문가입니다.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며 이동관 씨라고 불러 논란이 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무위원에게 씨가 뭐냐리며 반발했는데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자 고민정 의원은 답변하는 걸 보니 이동관 씨를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직책을 빼고 이동관 위원장을 이동관 씨로 불렀습니다. 이미 앞서 소개한 대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작년 대선 사흘 전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당시 신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한 것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언론사들은 어떻게 했나? 해당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위 통해서 다 조사하라. 국정감사에서 보겠다며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한다.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기문란이고 그렇다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얼척없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후에도 회의 중 이동관 위원장을 계속 이동관 씨라고 거론했습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 이동관 씨에게 질문하면 사실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